안녕하세요. 3학년 1학기 과정 제곱근의 연산에 대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번 시간 인강 찍고 난 다음 업로드 시간이 많이 늦어졌는데 이게 지금 카메라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영상을 찍지를 못했어요. 사실 영상을 찍었는데 초점이 너무 흐리게 나와서 계속 이제 취소하고 삭제하고 하느라 저도 이제 좀 많이 멘탈도 무너지고 그랬었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완전히 다 해소가 되었고 그래서 정상적으로 업로드를 할 예정이고요. 그동안 밀린 거는 제가 순차적으로 차차 영상 찍어서 바로바로 올릴 테니까 조금 늦어진다 하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제곱근의 연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앞서서 여러분들 제곱근에 대해 다시 한번 좀 상기시킬 부분은 좀 상기시키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먼저 제곱근 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겠죠. 이 제곱근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A의 제곱근이 있었고요. 제곱근 A가 있었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의미가 약간씩 달랐어요. 자, A의 제곱근과 제곱근 A의 의미는 각각 무엇이냐? 얘는 제곱해서 A가 되는 수, 그것이 이제 A의 제곱근이었고요. 그 다음에 제곱근 A는 제곱해서 A가 되는 수 중 양수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했었어요. 물론 엄밀하게는 양수라는 표현이 아닌 의미 아닌 수, 즉 0도 포함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긴 하지만 보통 이제 A가 0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는 이제 양수라는 표현도 정확하게 맞는 표현이기 때문에 편의상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그때 당시에도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 다음 제곱근 A라는 것은 우리가 루트 A라고 표현하기로 약속을 했었습니다. 이거는 표현상의 약속이기 때문에 왜냐고 물어보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루트 A라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냐? 당연하게도 제곱해서 A가 되는 수 중 양수라는 의미를 갖고 있겠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제곱근의 여러 가지 성질들을 공부를 해봤었어요. 그래서 그때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었냐면은 루트 A라는 것을 제곱하면 무엇이냐? 그러면 그것은 제곱했을 때 A가 되는 수를 제곱을 한 거니까요. 여러분들 당연히 A가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럼 마찬가지로 루트 A라는 것에 마이너스 아까 앞에 붙어있는 것을 제곱한 거면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곱했을 때 A가 되는 것 중 음수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가 의역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아이는 제곱했을 때 A가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난 거니까 이건 제곱해서 A가 된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루트 A라는 것을 제곱한 게 아니라 루트 A제곱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때는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게 조금 이 정의를 비롯해서 얘기를 해줘야 실수가 없다라고 강조를 굉장히 많이 드렸었어요. 자, 이 루트 A제곱이라는 것은요, 제곱했을 때 A제곱이 되는 것 중 양수라는 값을 갖고 있어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곱했을 때 A제곱이 되는 아이들을 찾아봐야 되는데 그게 이제 A랑 마이너스 A가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제곱해서 A제곱이 된다는 것은 제곱했을 때 A제곱이 되는 거, 그 답이 나와 있잖아요. A라고. 그쵸? A를 일단 먼저 써주시고 그것의 반대 부호를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이 두 개가 후보예요. 그런데 이 중에 누가 양수겠습니까? 네, 여기서 A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게 그 저번 수업 때 좀 집중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우리가 그때 이거 속지 말아라 라고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었죠. 이 제곱했을 때 A제곱이 되는 그 두 개 후보 중에서 우리가 얘가 양수인지 얘가 양수인지 사실 A에 대한 어떠한 이야기가 없으면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교과서 보시면은 이거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거야. 왜 이거라고 나와 있냐면 사실 여기에는 내가 아직 안 썼지만 A는 0보다 크다라는 조건 하에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라고 애초에 전제를 깔고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루트 A라는 표현도 가능한 거고요, 마이너스 루트 A라는 표현도 가능한 거고요, 루트 A제곱이라는 것은 후보가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A가 양수라고 했으니 이 아이가 선택될 수 있는 것이었고, 마찬가지로 루트 마이너스 A라는 것의 제곱이 써진다 하더라도 이때
후보는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아이 답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마이너스 a랑 그다음 반대부 a 이렇게 두 개가 답이 나오니까 답의 후보가 될 수 있는데 그 중에 양수가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이 친구. 그래서 얘가 선택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a가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가 가능했었다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고, 만약에 이런 조건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이런 얘기들 함부로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루트 a제곱은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답한다? 모른다라고 답하는 것이 훨씬 더 맞는 정답이다. 그런데 또 모른다고만 이야기하면 또 너무 무책임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루트 a제곱이라는 것은 후보가 a와 마이너스 a가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누가 선택돼야 되는지 그게 좀 헷갈린다. 그래서 우리가 범위를 나눠서 이야기를 했었죠. 이 아이가 선택이 되려면 a라는 아이가 양수가 돼야 돼요. 즉 a가 양수가 되면은 그때는 두 개 후보 중에서 이 위에 있는 a를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a가 0보다 크다면 그때는 얘는 a가 되고, 만약에 a가 0보다 작다면 그때는 마이너스 a가 양수거든요. 이 둘 중에. 그때는 이제 얘가 정답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겁니다. 그리고 루트 0의 제곱은 0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때 여기 위에다가 등호 꼽살이 살짝 붙여놓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a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 있다면 그럼 그때는 루트 a 제곱은 두 개의 후보 중에 얘가 양수이기 때문에 얘를 선택하는 겁니다. 만약에 a가 0보다 작다라고 한다면 루트 a 제곱은 이 두 개의 후보 중에서 당연히 얘가 양수이기 때문에 그때는 얘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a의 범위에 따라서 얘가 이 값을 가질지 이 값을 가질지 우리는 모른다라는 것이 정확한 정답이라는 겁니다. 근데 모른다라고만 하고 그냥 보류해버리면은 이거는 우리가 좀 무책임한 답변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좀 상황을 나눠서 이때는 이거고 저때는 저거다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볼 수는 있겠다 하면서 정리를 해본 적이 있었죠. 네, 그래서 바이블 기준으로 이 내용이 개념 3에 들어있습니다. 개념 3에 이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개념 4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이때는 이게 결과가 되고 왜 이때는 이 둘 중에 뭐라고 얘기를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지 그게 너무나 헷갈린다면 그러한 사연이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이 강의를 통해서 확실하게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아무튼 우리는 이러한 제곱근을 가지고 앞으로 연산을 해나갈 겁니다. 자, 다음 장에 이어서 써보도록 할게요. 자, 무슨 연산을 할 것이냐? 일단 첫 번째 곱하기, 나누기 이 두 개의 연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루트 2 곱하기 루트 3을 연산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서 요것의 결과를 루트 6이라고 해요. 그래서 일반화를 시키면서 루트 a 곱하기 루트 b라는 것은 이 두 개의 수를 곱해서 루트 ab라고 쓰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하 그렇구나 하고서 이것을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공식처럼 외워서 계산할 때 사용하고 이러면 아마추어. 우리는 여기에서 결국엔 무엇을 공부해야 되느냐? 왜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데? 라는 그 의문을 갖고 그 의문을 해결하는 과정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무턱대고 요것의 결과가 이거다라는 것을 그냥 우리가 인지했다라고 해서 그거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그 이유가 왜 그런지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그러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다. 이거 절대로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거 계산만 할 수 있다고 해서 이걸 아는 게 절대로 아니다. 무엇을 알아야 진짜 아는 것이다? 왜라는 것을 알아야 진짜 아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좀 집중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예시를 아까 저 위에 들었던 루트 2 곱하기 루트 3으로 다시 놔보도록 할게요. 자, 얘의 정체가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얘를 한번 제곱을 해보려고 해요. 자, 제곱을 해봤을 때 그 결과는 뭐가 나오냐? 루트 1 곱하기 루트 3 곱하기 루트 2 곱하기 루트 3.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루트 2 두 개를 곱하면 그 결과가 뭐가 돼요? 2가 되죠? 루트 3 두 개로 곱하면 뭐가 됩니까? 네, 3이 됩니다. 따라서 이 결과는 6이 되어요. 그러면 다시 위로 올라가 볼까요? 무언가를 제곱했는데 그 결과가 6이라고 합니다. 그럼 당연히 제곱해서 6이 되는 수? 뭐라고 부르죠? 네, 루트 2 곱하기 루트 3이라는 것은 제곱해서 2가 되는 수, 즉 얘는 루트 6이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루트 6 이렇게 두 개가 후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루트 2 양수입니까 음수입니까? 양수죠. 루트 3은요?
양수죠. 그래서 양수랑 양수 이 두 개를 곱하니까 당연히 이 둘 중에 뭐가 선택될 수밖에 없다? 네, 루트 6이 선택될 수밖에 없다. 양수 두 개를 곱했는데 음수가 나올 수는 없잖아요. 따라서 루트 2 곱하기 루트 3이라는 것을 제곱해봤더니 그 계산 결과가 6이 나왔다. 그럼 제곱해서 6이 되는 아이네. 그래서 후보는 플러스 루트 6과 마이너스 루트 6 두 개가 나왔는데 이 두 개는 양수였었으니까 그들의 곱 역시도 양수일 것이다. 따라서 루트 6이 정답이다. 그럼 이걸 일반화 시켜볼 수도 있어요. 루트 A 곱하기 루트 B. 그럼 그것을 제곱해보면 뭐가 되겠습니까? 루트 A 곱하기 루트 B 곱하기 루트 A 곱하기 루트 B가 되겠죠. 따라서 얘는 A 곱하기 B라는 형태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루트 A 곱하기 루트 B라는 것은 제곱하면 AB가 되는 아이라는 거예요. 제곱하면 AB가 되는 아이. 그럼 루트 A 곱하기 루트 B라는 것은 루트 AB일 수도 있고 아니면 마이너스 루트 AB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 제곱해서 AB가 되는 아이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으니까. 근데 얘는 양수, 얘도 양수, 그러면 그들의 곱도 역시 양수. 따라서 답은 루트 AB가 될 것이다. 어때요? 너무 쉽죠? 네, 그래서 우리가 제곱근을 계산을 할 때 루트 A 곱하기 루트 B를 해서 그것이 루트 AB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사연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걸 정확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태라면 이것이 계산이 이렇게 된다라는 걸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지만 이걸 모르는 경우에는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이거 그냥 단순히 계산하고 맞췄다고 해서 좋아하지 마시고 내가 왜 그 계산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 이 원리를 정확하게 깨우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이거 눈에 안 보이는 부분에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인생 1회차이기 때문에 잘 모를 테지만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것들을 소홀히 여긴 친구, 그 다음에 소중히 여긴 친구 이 두 아이의 인생을 간접적으로 경험을 해봤어요. 계속 관찰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거기선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항상 후자가 전자보다 훨씬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결코 그것의 예외가 될 거라고 기대하지 마시고 꼭 자격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곱셈은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럼 나눗셈은 어떨까요? 그것도 똑같죠. 나눗셈이라고 뭐 다르겠습니까? 루트 A분의 루트 B. 자, 이것도 우리가 제곱을 해볼 거예요. 자, 그럼 그 계산 결과가 뭐가 나오겠습니까? 루트 A분의 루트 B 곱하기 루트 A분의 루트 B가 되겠죠. 자, 그럼 분모는 분모끼리 곱하니까 얘는 A가 될 것이고 분자도 분자끼리 곱하니까 얘는 B가 되겠죠. 자, 우리가 얘를 제곱했더니 A분의 B가 나왔대요. 그럼 바로 루트 A분의 루트 B라는 것은 루트 A분의 B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마이너스 루트 A분의 B가 될 수도 있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얘는 양수, 얘도 양수였기 때문에 양수분의 양수는 양의 값을 갖겠죠. 따라서 얘가 선택될 수밖에 없다. 나눗셈도 역시나 동일을 썼습니다. 어려운 게 하나도 없었던 거죠. 그렇죠? 네,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개념 2, 근호가 있는 식의 변형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블 기준으로 수업을 나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걸 통해서 같이 좀 순차적으로 따라오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근호가 있는 식의 변형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설명해주면 여러분들이 더 잘 이해를 하더라고요. 루트 12, 요거 이제 더 이상 루트 10이라고 보지 않겠다 이겁니다. 루트 10이라는 것은요, 결국에는 여러분들 루트 2의 제곱 곱하기 3이라고 표현을 해줄 수가 있고, 요거는 우리가 방금 전에 공부했었던 것을 바탕으로 루트 2의 제곱 곱하기 루트 3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결국에는 얘는 2라는 것으로 표현이 되죠. 왜? 제곱해서 2의 제곱이 되는 거는 뭐가 있어요? 당연히 2랑 마이너스 2가 있는데 그 중에 양수니까 우리는 2를 선택하는 거죠. 그리고 이 뒤에는 루트 3은 그냥 그대로 곱해서 루트 3이라고 쓸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거라고 약속을 했냐면 이 루트 3이라고 쓰기로 약속을 했어요. 자, 그래서 루트 a제곱 b라는 그런 형태를 우리가 a 루트 b라는 형태로 고쳐서 쓸 수 있다는 것을 이번에 새롭게 약속을 하고 그걸 사용하는 어떤 표현법에 대해서 익숙하게 여기도록 노력을 하는 게 이 개념 2의 주된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루트 10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요. 그건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 이렇게 왜? 이 친구는 2고 이 친구는 그냥 그대로 내려오는 거죠. 근데 이제 2 곱하기 루트 3 얘를 표현을 어떻게 할 것이냐, 마치 2 곱하기 x를 표현하듯이 2x라고 쓰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실 숫자는 이렇게 함부로 묶을 수가 없었습니다. 원래 수랑 문자 같은 것만 곱했을 때 곱하기 기호를 생각한다고 했지, 이 수랑 숫자를 곱할 땐 곱하기 기호를 생각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2 곱하기 3을 했을 때 얘를 2, 3이라고 써서 23이라고 착각하는 결과가 생기게 돼요. 그런데 이 친구는 헷갈리겠습니까? 이게 뭐 10의 자리고 이게 1의 자리일 것 같아요? 그렇지 않죠. 헷갈리지 않으니까 마치 문자 연산하듯 그런 식으로 약속을 해도 얘가 크게 오해를 일으키지 않겠다라고 생각해서 꽤나 합리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해 이걸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 곱하기 루트 3은 앞으로는 2 루트 3이라고 쓸 수 있고, 마찬가지로 2 루트 3이라는 것을 보면은 2 곱하기 루트 3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두시면 여러분들 앞으로 연산을 해나가고, 뭐 한마디로 곱셈 나눗셈 덧셈 뺄셈 해나가고, 뭐 이 루트를 사용해서 무언가 이야기를 더 진행을 해나갈 때 훨씬 더 좀 더 자연스럽게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봐요. 자, 그래서 우리는 루트 12를 비롯해서 루트 18 역시 루트 3의 제곱 곱하기 2로서 얘는 3 곱하기 루트 2, 따라서 3루트 2라고 쓸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루트 45 같은 것들도 루트 3의 제곱 곱하기 5, 따라서 얘는 루트 이건 한 번 더 써야 되겠네요. 네, 저 써버려가지고, 네, 루트 3의 제곱 곱하기 루트 5, 따라서 3 곱하기 루트 5, 3루트 5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번에 이 개념을 통해서 학습했다라는 겁니다.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 정도의 약속 정도쯤은 충분히 그럴만하다, 합리적이다라고 공감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이런 말만 하고 딱 멈춰버리면 여러분들이 그냥 여기서 학습 목표를 얘를 다음과 같이 바꿀 수 있다 라고만 하고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연산이라 하면 자고로 정확하기도 해야 되지만 빠르기까지 해야 합니다. 2 곱하기 3 이라고 물어봤는데 10초 만에 6이라고 나오는 친구는 1초 만에, 아니 0.1초 만에 6이라고 나오는 친구보다 수학을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당연히 아니죠. 기본적인 연산 같은 것들은 스스럼 없이 해낼 수 있는 정도쯤은 되어야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을 자유자재로 가지고 놀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연산조차도 삐그덕거리면 가지고 놀기는커녕 가지고 놀아지죠. 여러분들이 계속 출제자한테 당하기만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뭐 문제를 조금만 바꿔서 내도, 표현만 조금만 달리해도, 이 숫자를 조금만 복잡하게 내도 여러분들이 금방 어렵게 느낄 수 있는, 한마디로 놀아나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러한 상황에서 놀아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그냥 방방 날뛰고 노셔야 됩니다. 가지고 놀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런 기초적인 것들은 반드시 아주 능숙하게, 현란하게, 자유자재로 해낼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한다. 이거 다시 한번 분명하게 강조를 드립니다. 자, 그래서 개념 2는 어떻게 준비를 한다?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이런 약속을 받아들이고 외워서 정확하게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이거를 빠르게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부담이 많은 연습을 해주셔야 된다. 루트 12는 했을 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2루트 3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루트 18은 3루트 2 바로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루트 20은 2루트 5 바로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자꾸 욕심을 내서 계속 스스로에게 문제를 내고 맞춰보고, 또 문제를 내고 맞춰보고, 이런 작업들을 반복해서 해줘야 해요. 결코 몇 문제 그냥 깔짝깔짝 대다가 문제 잘 풀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절대 그러지 말아라. 신신당부 드립니다. 알겠죠? 자, 그럼 다음으로 일단 넘어가서 분모의 유리화 개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일단 분모의 유리화라는 것을 공부하기에 앞서서 유리화라는 단어가 도대체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유리화라는 것은 유리, 수로, 화, 만든다라는 소리입니다. 유리수로 만든다. 그러니까 유리화라는 것은 유리수가 아닌 걸 유리수로 만든다라는 소리예요. 자, 그럼 어떤 것들이 유리수가 아닌 것들을 유리수로 만드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지 예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루트 2분의 1. 자, 분모는 어떻습니까? 유리수인가요? 아니죠. 분모는 무리수예요. 그러니까 유리수가 아닌 무리수를 유리수로 바꿔주려고 하는 것을 유리화라고 하는데, 이때 분모를 유리수로 바꿔준다 하여 분모의 유리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분모를 왜 유리화를 해야 하는 걸까? 일단 이 근본적인 의문부터 좀 해결을 하고 가도록 할게요.
물론 이거는 이제 그냥 여러분들 이해하기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좀 전달을 해드리는 거지, 사실 실제 이유는 요것은 아니긴 합니다. 뭐 이런 이유 때문에 뭐 정했다라고는 말할 수는 없어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한 건데, 일단 유리화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자 여러분들 3분의 2라는 것은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하나를요 3개로 쪼갠 다음 그 중에 2조각을 뜻하는 거예요. 대상이 중요합니다. 하나를 3개로 쪼갠 다음 그 중에 2개를 색칠하는 것, 그것이 3분의 2라는 것의 근본적인 의미예요. 자 그런데 이 루트 2분의 1이라는 것은 같은 식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루트 2개로 쪼개야 됩니다. 루트 2개로 쪼갠다는 게 뭐예요? 아니 2개로 자르면 2개로 자르는 거고 3개로 자르면 3개로 자르는 거고 5개로 자르면 5개로 자르는 거지, 루트 2개로 자른다는 건 도대체 어떻게 자르겠다는 겁니까? 네, 이거 뭔가 좀 상상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 루트 2분의 1이라는 것을 가늠하기가 좀 상당히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루트 2라는 것이 1.4 정도쯤 되는 값이라는 건 알고 있는데 그만큼의 조각으로 얘를 자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것을 다음과 같이 표현을 바꿔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바꿔보려고 하냐면요, 루트 2분의 1이라는 그 분모 분자에 이 분모가 더 이상 그러니까 무리수가 되지 않고 유리수가 될 수밖에 없도록 같은 숫자를 곱하거나 나누는 작업을 하려고 해요. 근데 뭐 지금 뭐 나눌 수는 없고 곱하는 것만 사실 유효하겠죠. 자, 루트 2라는 자기 자신을 한번 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분명히 우리는 루트 2, 루트 2, 루트 2를 분모 분자에 각각 곱했으니까 이 분수의 크기는 당연히 변화가 없어요. 그쵸? 그럼 얘는 2분의 루트 2라고 계산이 될 것이고, 이 표현은 여러분들이 루트 2분의 1이라는 그 표현과는 물론 다르게 생겼지만 그들의 크기만큼 서로 어떻다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같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이거 한번 2조각으로 쪼개보도록 하겠습니다. 2조각으로 쪼갠 것 중에 루트 2조각이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자를 수가 있죠. 그럼 루트 2조각을 색칠해야 돼. 그럼 아까의 그 딜레마에 또 부딪힌 거 아닙니까? 루트 2조각을 도대체 어떻게 색칠합니까? 근데 여러분들, 색칠하는 것은 자르는 것보단 상황이 훨씬 낫습니다. 루트 2라는 것이 약 1.4 정도쯤 되는 값이라고 했죠. 그래서 일단 하나를 먼저 색칠해요. 1.4 조각을 색칠해야 되니까 일단 하나는 색칠해야지. 그 다음 나머지 한 조각 중에서 0.4 조각을 색칠하는 겁니다. 그럼 한 요 정도쯤 색칠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럼 대충 한 요 정도쯤의 양을 갖고 있다라고 우리가 가늠하기가 쉬워진다는 거예요. 즉 한마디로 다루기가 편하다는 겁니다. 분모가 무리수가 아니라 유리수가 되면 우리가 그것들을 다루기가 편해요. 그리고 이처럼 그 루트 2분의 1과 2분의 루트 2처럼 이 표현이 다른 것을 우리가 하나로 통일시키지 않고 이렇게 변칙적으로 달리 쓰게 되면은 여러분들 이거 혼동되어 가지고 이거 제대로 이야기를 진행시켜 나가지 못합니다. 어떨 때는 이렇게 써져 있고 어떨 땐 저렇게 써져 있고 이 둘은 사실 같은 거였지롱 이렇게 해버리면 머리 터지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표현이든 이런 표현이든 뭐 하나로 좀 정리해가지고 써내려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거기에서 더 적합한 표현은 얘보다는 얘이지 않겠냐, 왜 이러저러한 이유들이 있으니까 뭐 이렇게 좀 양을 좀 잘 알기 편하다든지 좀 더 직관적이라든지 뭐 등등 그런 기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유리수로 바꾸는 유리화 과정을 진행하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유리화라는 것을 어떤 식으로 왜 진행해야 되는지 알았으니 여러 가지 유리화를 할 수 있는 상황들을 한번 예시 들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아까 전에 루트 2분의 1처럼 루트 3분의 1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분모 분자에 결국 무엇을 곱하면 되겠습니까? 네, 이 아이를 유리수로 만들어주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자기 자신을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루트 3과 루트 3을 각각 곱해서 우리는 결국 3분의 루트 3이라고 만들어낼 수 있다. 너무 쉽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요건 어떨까요? 루트 3분의 루트 2 똑같습니다. 우린 결국 얘가 뭐가 되든지 간에 그건 신경 쓸 바가 아니에요. 이 분모가 유리수가 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니까 결국엔 우리는 이 분모랑 똑같은 수를 곱합니다. 루트 3과 루트 3을 곱하죠. 역시 분수의 크기는 변하지 않을 것이고 얘는 3분의 루트 6으로 계산을 하면 될 겁니다. 또 다른 예시는 뭐가 있을까요? 뭐 루트 3분의 2?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을까요? 자, 그럼 여기도 루트 3 곱하기 루트 3이랑 루트 3을 각각 곱해주게 되니까 결국 3분의 2 루트 3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뭐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쵸? 자,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 요 부분에서 요 예시 이것만 좀 유의해 줬으면 좋겠어요. 자, 2 루트 3분의 1. 자, 요거 유리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아까 전에는 여기 있는 이 아이랑 똑같은 걸 계속 곱해주고 있었어요. 사실 제곱을 하는 게 가장 유리화를 하기에 좀 뭐랄까요, 단순하고
간단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유리화를 할 때 이렇게 자기 자신을 곱한다는 것은 사실 별로 그렇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당한 합리적인 선택이었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여기다가 만약에 여러분들 2루트 3 이런 걸 곱해주게 되면요, 물론 이 분수의 분모 분자의 같은 수를 곱해줬기 때문에 이 표현이 잘못될 리는 없어요. 이렇게 계산을 해서 나온 그 결과가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잘못될 일은 없다고. 그런데 뭐가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12분의 2루트 3. 그 다음에 여기에서 2랑 12를 약분을 해서 답을 6분의 루트 3으로 뽑아내야 됩니다. 자, 귀찮죠? 뭐가 귀찮아요? 일단 첫 번째, 수가 좀 커진다라는 그런 부담도 있고요. 약분을 해줘야 한다라는 한 단계를 더 거쳐야 한다라는 그런 귀찮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아니면 또 무슨 방법을 이용할 수 있는데, 같은 예시를 들어볼게요. 자, 우리의 목적은 뭡니까? 분모랑 같은 수를 곱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목적은 뭐다? 다시 우리의 목적은 뭐다? 네, 분모를 유리수로 만드는 것이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은 이 분모를 유리수로 만들기 위한 조치만 취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로 가도 그냥 일단 서울로만 가면 된다. 자, 여러분들 무슨 수단을 동원하든 결국엔 여기가 유리수가 되기만 하면 된다. 뭘 곱해도 상관없다. 꼭 자기 자신을 곱할 필요는 전혀 없다. 그러면 여기다가 뭐만 곱해줘도 충분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루트 3만 곱해줘도 충분할 것 같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루트 3씩만 각각 곱하는 겁니다. 자, 그럼 결과가 뭐가 되겠어요? 2 루트 3에다 루트 3을 곱하는 거니까 6이 되겠고요. 요거는 루트 3이 되겠죠. 자, 그럼 일석이조입니다. 자, 수도 간단해졌죠. 곱하는 수도 간단해요. 결과도 간단해요. 약분 안 해도 돼요. 얼마나 좋아. 근데 이러한 이로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꾸역꾸역 아니야, 나는 그냥 이거 생각하기 귀찮으니까 계속 그냥 같은 수 곱할래, 이건 아니지.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같은 숫자를 곱했었던 이유는 거기에 그걸 곱하는 게 사실상 가장 단순하고 깔끔하면서도 안정적인 유리화하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랬었던 거예요. 이 상황이었던 거니까 그랬었던 거지. 근데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근데 여전히 이거랑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고 어차피 답이 나오니까 괜찮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안일한 마인드를 갖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계속 경쟁에 밀리게 됩니다. 결국 다른 친구들은 이렇게 문제를 풀고 나는 이렇게 문제 푸는데 경쟁이나 되겠어요? 문제 푸는 속도라든지 안정성적인 측면에서 분명히 차이가 안 날 수가 없습니다. 이 친구들이 무조건 유리한 게임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유리한 전황을 만들어 놓고 경쟁을 해도 될까 말까 한데 내가 굳이 불리한 길을 자처해서 가겠다고? 이거는 바보 같은 짓이죠. 따라서 여러분들 아무리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문제를 풀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된다? 내가 유리화의 목적 자체가 분모가 유리수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니까 딱 유리수를 만들어주기에 적합한 숫자, 단순한 숫자 그거 딱 하나만 곱해주는 걸로 끝낸다. 그러면 곱해준 숫자도 작고 계산 결과도 작고 그 다음 거기서 유리화를 하고 난 다음 약분도 굳이 더 안 해도 되고 여러 가지 이점들이 동시에 생성될 수가 있다. 우리가 굳이 그거를 안 하고 버틸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꼭 명심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나오면 차라리 여러분들이 헷갈리지는 않을 거예요. 이걸 뭘 곱해줘야 할지 그런 것들이 헷갈리지는 않을 텐데 이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루트 12분의 1. 그럼 여러분들은 별다른 의심 없다고. 이거 그냥 곱하기 루트 12, 루트 12를 해요. 자, 그러면 계산 결과가 뭡니까? 12분의 루트 12가 나와요. 자, 근데 또 이것도 또 12분의 2루트 6, 3으로 바꿔요. 그 다음 이제 또 약분을 합니다. 약분을 해도 해서 이제 최종 결과 뭐를 얻어냅니까? 네, 6분의 루트 3을 얻어내요. 하지 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 번만 더 신경을 써줬다면 굳이 이 과정 안 거쳐도 됐었습니다. 어떤 행위만 했었으면 아주 더 편하고 효율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었을까요? 루트 12분의 1이라는 걸 보고서 이걸 보고서 견딜 수 없는 불편함을 느끼셔야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가 아까 전에 이야기했었던 자, 여러분들 요거 바로바로 바꿀 수 있어야 되죠? 바로바로 바꾸는 거 연습해야 되죠? 루트 20 뭐라고? 2루트 5라고. 루트 45 3루트 5라고. 루트 80 뭐라고? 4루트 5라고. 계속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바꾸고 계속 그냥 그래 뭐 나중에 나오면 바꾸면 되지, 바꿔야 될 때 바꾸면 되지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했다가 이게 계속 이어지는 게임이란 말이에요.
루트 12분의 1 이거 보고서 아까 그런 연습을 진짜 죽을 듯이 했었던 사람은 보자마자 불편한 마음 투성이야. 마치 이게 어떤 것처럼 느껴지냐면 6분의 4 같은 느낌이야. 막 불편하지 않아요? 막 약분해주고 싶어 죽겠잖아, 그치?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이걸 보고서 불편해 죽겠어야 돼. 왜? 이 표현은 이렇게 바꿔주고 싶거든. 바꿔줘야 하거든. 그러니까 루트 12분의 1보다는 2루트 3분의 1이라고 바꿔서 생각을 해준다면 내가 루트 12를 곱할 일이 없잖아요. 굳이 여기에서 이거를 또 나중에서야 바꾸고서 약분까지 진행해서 이렇게 복잡한 이 2단계, 3단계 거칠 필요가 없잖아. 이렇게 해주게 되면 난 루트 3만 곱하면 되니까 바로 6분의 루트 3이라고 쓸 수 있잖아. 이러한 효율을 여러분들이 꾀하라라는 거예요. 이러한 아이디어를 통해서 자꾸 효율적인 계산을 하려고 하고 나의 이 소중한 시간들을 아끼고 나의 이 에너지를 비축해둬야지 이런데 용 쓰다가 내 에너지 시간 전부 다 낭비해버리면 진짜 정작 중요한 데는 쓸 수가 없게 됩니다. 오늘따라 잔소리가 되게 많지만 이 연산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유익있게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연산이라는 게 상당히 이게 좀 뭐랄까 되게 공부를 잘해야 되고 상당히 중요하게 내가 이런 얘기를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연산을 사실 이렇게 해가지고 답이 안 나온다면 여러분들이 고치고 싶다는 생각이라도 하겠지. 답이 나와요. 근데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문제를 풀어서 여러분들이 답이 안 나온다면 고치고 싶다는 생각이라도 하겠지. 근데 답이 나온다고 야속하게도. 이 연산이라는 게 그래요. 이게 참 야속해. 내가 잘못된 길을 가면은 그게 잘못된 길인 것 같다라는 시그널을 팍팍 줘야 되는데 그래야 내가 뭔가 개선의 여지가 있고 발전하고 뭔가 보완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시도조차 시도라도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시도조차 할 수 없게끔 답이 나와버린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비효율적으로 문제를 풀고 계산을 하고 행동을 하고 그런다 하더라도 그게 이상하다는 것을 전혀 눈치를 못 채가지고 거기서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자기 혼자서 바보같이 행동을 하는데 그게 바보 같다는 것을 모르는 거지. 이게 슬프고 이게 안타깝고 이게 야속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 좋다 이거야. 근데 그만큼 경쟁력이 떨어지는 건 감수하셔라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싫다? 바꾸셔라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바꾸셔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분모의 유리화는 우리가 다 얼추 공부를 했어요. 주의해야 할 부분들도 공부를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제곱근표 읽는 방법에 대해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수학을 공부를 하면서요, 제곱근표, 그 다음에 삼각비표, 상용로그표, 뭐 이런 여러 가지 표들을 공부할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표들을 읽는 것이, 수학에서 이런 표들을 읽는 것이 사실 읽는 방법이 너무나 감사하게도 다 흡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한 번만 제대로 공부를 하고 나면 나중에 이런 것들 다시 새롭게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 원리가 또 그렇다고 너무 복잡하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 쉽고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간단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잘 따라와만 준다면 절대로 이제 문제가 될 일은 없어요. 자, 제곱근표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곱근표. 자, 이 제곱근표라는 것은요, 근데 이거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이 흔히 보는 그 제곱근표는 이제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이제 1.00부터 9.99까지 적혀있는 그런 제곱근표를 이제 보통 많이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뭐 문제로 출제가 된다거나 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런 제곱근표를 많이 보게 될 텐데, 그 제곱근표를 읽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어차피 다른 형태로 나오는 어떤 표들도 역시 같은 방법으로 그냥 이해를 해주면 되는 거니까. 자, 1.0부터 1.1, 1.2, 1.3, 점점점, 뭐 중간에 뭐 2.7, 2.8 이런 것도 집어넣을까요? 점점점, 뭐 6.2, 뭐 6.3 이런 것들까지도 한번 쭉 써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세로선이 이렇게 쭉 써져 있고요. 가로선은 0, 1, 2, 3, 점점점, 뭐 8, 9 해가지고 마무리가 이렇게 돼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개의 표가 막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너무 대충 그리나요? 그냥 예시만 들어주려고 하는 거니까 그냥 가볍게만 보세요. 자, 그런데 내가 만약에 여기에서 루트 1.32라는 것을 구하고 싶다.
그럼 이때 이 제곱근표를 어떻게 읽냐? 사실 이 표를 그냥 여러분한테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읽어야 될지 대략적으로 좀 감이 잡혔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자, 1.3이라는 것을 우리가 읽는 방법은 일단 첫 번째 왼쪽에서부터 1.3에 해당하는 숫자를 찾습니다. 바로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이 가로에 있는 이 숫자는요, 이게 소수, 지금 여기 첫째 자리까지 나와 있죠. 바로 다음 자리에 있는 아이를 알려주는 게 바로 이 친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그 루트 1.32라는 것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은 1.3을 여기 이 세로선에서 찾으시고, 그다음 2라는 것을 이 가로선에서 찾아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친구를 찾아주시면 돼요. 1.3 라인에 있고 여기 2 라인에 있는 이 교차점에 있는 이 친구 칸, 이 칸에 들어있는 그 숫자가 바로 이 1.32의 루트 값이다. 즉 한마디로 제곱근 1.32의 값이 바로 여기에 있는 이 친구다 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너무 쉽죠? 사실 이거 하나만으로 다 끝나지 않았나? 그쵸? 자, 그럼 내가 만약에 루트 1.29 이 값을 구하고 싶어. 그럼 1.29 해서 요 칸에 있는 것을 읽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이제 숫자들을 키워가지고 루트 2.71 요거 알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요 칸에 있는 걸 읽어주시면 됩니다. 루트 2.88 이거 읽어주고 싶다. 이렇게 해서 요 칸에 읽어주는 거. 자, 그럼 마지막으로 뭐 6.2 이것도 써놨으니까 루트 이제 6.2 1 아니면 6.29 뭐 이런 것들을 알고 싶어. 자, 그러면은 당연하게도 6.21 이렇게 내려오니까 이 친구 읽어주시면 되고요. 6.29 하니까 요렇게 해서 이제 이 친구 읽어주면 된다는 것이죠. 안 어렵죠, 그렇죠? 네, 이렇게 제곱근표를 읽는 것은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부담 없이 읽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제곱근표와 제곱근표를 이용해서 제곱근 값을 구하는 것은 이 표를 읽어주는 게 어려워서가 아니라 그 다음 하는 행동들이 헷갈리고 좀 어렵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애들이 애를 많이 먹기도 해요. 이제 그게 어떤 건지 예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루트 1.23이라는 것을 제곱근표에서 읽어봤더니 그것이 1.109가 나왔다고 해볼게요. 자, 그럼 우리가 이 값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정보가 무엇인지 그걸 한번 순차적으로 하나하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루트 1.23 곱하기 100에 해당하는 아이는 루트 1.23 곱하기 루트 100으로서 루트 1.23 곱하기 10이라고 쓸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친구는 1.1099고 거기에 곱하기 10을 한다는 거니까 결국 11.09라고 계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루트 123이었었던 그 아이는 1.23 곱하기 100으로 표현이 가능하니까 이렇게 분리가 가능하고, 이 값은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 이 값은 내가 이미 알고 있으니 그 둘의 콜라보를 이용해 값을 계산할 수 있겠구나. 네, 그럼 매칭을 좀 더 해볼까요? 자, 그렇다면 이건 어떨까요? 루트 12.3 같은 경우는요, 자, 얘는 루트 1.23 곱하기 10으로서 루트 1.23 곱하기 루트 10이라고 쓸 수 있어요. 근데 루트 1.23이라는 건 1.109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 루트 10이라는 게 도대체가 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거 구할 수 있겠어, 없겠어요? 당연히 못 구하는 겁니다. 알 수가 없음이에요. 이게 지금 루트 123이라는 것은 구할 수가 있었는데 루트 12.3은 못 구하네. 자,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루트 1230도 한번 해볼까요? 자, 이 친구도 내가 1.23에 해당하는 제곱근 값을 알고 있으니까 1.23 곱하기 1000이라고 써서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거는 루트 1.23 곱하기 루트 1000입니다. 루트 1000. 근데 이 루트 1000이라는 것은 10루트 10이라고 표현이 가능해요. 자, 얘는 내가 1.109라는 것을 알아요. 얘는 10이고요. 이 루트 10만 알면 되는데 그게 뭔지 모른다. 구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당연히. 그럼 여러분, 루트 12,300은 어떻겠습니까? 얘는 루트 1.23 곱하기 만이 되겠고요. 그것은
루트 1.23 곱하기 루트 만이 되겠고요. 이거는 결국엔 루트 10의 4제곱으로 표현을 할 수 있으니까 결국엔 루트를 지금 왜 썼죠? 1.109 곱하기 10의 제곱으로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 계산 결과가 뭐가 되겠어요? 네, 110.9라고 써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구할 수 없는 것과 곱하라 그러면 구할 수가 없는데, 내가 구할 수 있는 것과 같이 곱하라 그러면 그건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단순하죠, 그렇죠? 근데 애들이 이것을 외우기만 하면 너무 헷갈려요. 아까와 같이 루트 123은 구할 수 있었어요. 루트 12300도 구할 수 있었어요. 근데 루트 12.3은 루트 10을 모르기 때문에 못 구했고, 루트 1230 같은 경우에도 이 루트 10을 모르니까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문제가 뭐예요? 루트 10을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었던 겁니다. 내가 루트 10이라는 값을 알았다면 문제는 안 발생했을 텐데. 자, 그럼 여러분들 요걸 가지고 이제 조금 응용, 심화해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식으로 문제를 내겠어요? 루트 1.23에다가 곱하기 루트 뭐 예를 들어서 36, 요거 한 값은 내가 1.109 곱하기 6이라고 쓸 수 있으니 값 계산할 수 있겠죠,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어떤 식으로 물어보냐면 루트 1.23 곱하기 36을 한번 계산해 볼까요? 1.23 곱하기 36 하면은 3, 6, 18, 2, 6, 12, 1, 그다음 3, 3, 9, 2, 3, 6, 3, 8, 2, 1, 4, 3, 계산도 못하죠? 자, 루트 44.28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기도 한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솔직히 쉬워요. 이건 뭐 몇 번 경험해보면 알아. 이건 할 수 있고 이건 못한다는 거. 근데 이거 대뜸 물어보면 여러분들 이거 풀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이런 식으로 주어져요. 루트 1.232 1.109라고 하자. 루트 44.28은 무엇입니까? 자,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당장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얘가 도대체가 1.23 곱하기 몇으로 쪼개지는지 이걸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까 전에 얘기했었던 그 원리를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파악을 하고 공감을 하셨다면 당장 이거 쓰고 싶었고 이 네모 구하고 싶었을걸요? 근데 만약에 이런 것들을 그냥 단순히 그냥 이거 뭐 100 곱하고 막 하면 나오고 이거 그냥 만 곱해서 하면 되니까 요거는 10 곱하기 1.10 가면 되고 이건 그냥 100 곱하기 1.10 가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만 단순하게 공부한 친구들은 절대로 범접도 못할 문제가 바로 이런 문제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당장 이것을 구하고 싶고 이것을 알고 있다면 도대체가 이 친구가 얘를 가지고 어떻게 뭐랑 곱해가지고 표현이 되는 아이길래 이걸 구하라고 하는 걸까? 분명히 여기에서 루트 1.23 곱하기 루트 네모라고 할 때 이 루트 네모라는 것은 내가 또 알고 있다라는 건데, 그럼 그건 도대체 무슨 수로 알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과 분석들이 연이어져야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이거를 뭐 하고 싶겠어요? 1.23 곱하기 네모가 44.28이 되는 그 네모를 찾고 싶다는 건데, 당연히 44.28 나누기 1.23 하시겠죠. 이 네모 구하기 위해서 이거 하시겠죠.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겠죠. 그래서 4428 나누기 1, 2, 3 해서 계산해보시면 아까 뭐 36 곱해서 나온 거니까 36 이렇게 나오겠죠? 네, 그래서 네모는 36이었구나 라는 걸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자, 그러면 바로 는하고 루트 1.23 곱하기 루트 36으로서 이 친구는 얼마로? 1.109로, 이 친구는 얼마로? 6으로 내가 알고 있으니까 바로 값을 계산해서 6, 9, 54, 5, 6, 6.654라고 계산까지 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난 정말 한탄스러운 게 블랙라벨이라든지 센 C단계라든지 뭐 1등급 수학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만 출제가 됩니다. 아니, 이 생각을 못해서, 네 맞아요, 많은 친구들이 못해서, 그래서 이 문제가 얼떨결에 심한 문제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그냥 얘네들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것에서 만족하고 그냥 거기서 안주하지 말아라.
얘네들을 왜 구할 수 있고 얘네들을 왜 못 구했는지 그 이유를 철저하게 따져라. 얘네들을 우리가 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루트 1.23이라는 그 i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얘는 루트 1.23 곱하기 100으로 쓸 수 있어서, 즉 한마디로 루트 1.23 곱하기 루트 100, 즉 루트 1.23 곱하기 10이라고 쓸 수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얘를 구할 수 있다고 했었던 것이다. 그럼 얘는 왜 못 구한다고 했었느냐? 얘는 루트 1.23 곱하기 10이라고 쓸 수 있고 루트 1.23 곱하기 루트 10이라고 쓸 수 있으니까 그 루트 10을 몰라서 못 구한 것이다. 그럼 이러한 과정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했다면 바로 이 친구를 물어보는 한이 있더라도 얘가 도대체 루트 1.23 곱하기 뭐로 표현될 것인가 에 집중을 하시게 될 것이고, 그럼 그 무엇을 구하기 위해 우린 당연히 얘에서 얘를 나누고 싶다는 생각을 자발적으로 하시게 될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자발적으로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누군가가 시켜서 뭐 학원 선생님이 블랙라벨에서 이 문제를 풀어줬는데 그때는 이걸 하라고 시켜서 내가 그때서 그런 것들을 해서 문제를 풀었으니까 지금도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 거야, 이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하고 싶어서, 이 네모 구하고 싶으면 당연히 얘에서 얘를 나눠줘야죠. 하고 싶어서 하게 되는 그러한 문제풀이가 가능케 될 것이다. 그러한 공부를 해주셔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오늘따라 좀 텐션이 높죠. 진짜 중요한 이야기들이 많아서 그래요. 단순히 연산하고서 그냥 끝날 문제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개념들, 아이디어들, 우리가 주의해야 할 부분들, 이런 것들이 온통 많은데 많은 친구들이 그냥 단순히 계산만 하고 넘어가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서 어떤 문제들이 제일 많이 발생하냐면 정확도랑 효율성,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지 못하고 그냥 떼는 경우들이 진짜 많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이렇게 열띤 강의를 해드리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잘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제는 제곱근의 덧셈과 뺄셈. 자, 루트 2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루트 3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면 얘네 두 개를 단순히 더하는 작업은 불가능할 것이다 라는 것은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감을 잡으실 수 있었을 거예요. 제곱했을 때 2가 되는 i, 제곱했을 때 3이 되는 i, 결국 얘네들은요 크기 자체로는 2랑 3이랑 관련이 없는 겁니다. 즉 이걸 가지고 내가 루트 5라고 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아니 제곱해서 2가 되는 게 뭐 2랑 관련이 있는 숫자겠습니까? 제곱해서 3이라는 것이 나온다고 해서 이게 뭐 3개랑 뭐 관련이 있는 그런 숫자겠어요? 여러분들 그럼 제곱해서 9가 되는 숫자는 그럼 왜 9랑 관련 없는 3입니까? 제곱해서 4가 되는 숫자는 왜 4랑 관련 없는 2처럼 생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루트 2랑 루트 3 두 개를 더한다고 해서 뭐 2랑 3을 어떻게 짝짝꿍 해가지고 만들 수 그런 거는 안 나올 거라고 먼저 생각을 해주셔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심심찮게 이 계산은 이거 아니에요? 라면서 그냥 스스럼 없이 쓰는 경우들을 제법 많이 봤어요. 아마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루트 a 곱하기 루트 b가 루트 ab가 되니 루트 a 더하기 루트 b 없이도 그냥 루트 a 더하기 b라고 하면 되지 않겠나 하는 아니란 생각 때문이었겠죠. 근데 안 됩니다. 당연히 이건 되죠. 그때 우리가 증명을 했으니까. 그렇지만 이거는 되지 않는다. 그럼 더하기 빼기는 오직 어떤 상황에서만 가능하냐? 자, 이거는 내가 대문짝만하게 크게 쓰도록 할게요. 오직 루트 안의 수가 같은 경우만 덧셈, 뺄셈, 연산이 가능합니다. 자, 다시 뭐라고요? 오직 저 루트 안에 있는 수가 같은 경우에만 덧셈, 뺄셈이 가능하다. 자, 그러면 어떤 것들이 덧셈, 뺄셈이 가능하다? 루트 2 더하기 루트 2, 루트 2 더하기 2 루트 2, 이런 것들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뭐야, 완전 순 반쪽짜리잖아. 네, 맞아요. 얘네들은 진짜 딱 이렇게까지밖에 연산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숫자가 서로 같은지를 꼭 확인하시고 같은 경우에만 더하는 거 빼는 거 할 수 있다는 거, 그걸 꼭 명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얘는 결과가 뭐가 될까요? 자, 여러분들 이 2루트 2라는 거 혹시 우리 그때 결과 어떤 식으로 의미 부여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얘는 사실 2 곱하기 루트 2예요. 2 곱하기 루트 2라는 것은 2가 루트 2개만큼 있다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그건 좀 의미가 많이 좀 모호하니까 루트 2 곱하기 2라는 것으로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즉 루트 2가 2개만큼 있다라는 걸로 생각을 해보겠다는 겁니다. 그럼 루트 2가 2개만큼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얘는 루트 2 더하기 루트 2가 2루트 2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계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문자를 연산했었던, 즉 x 더하기 x를 2x라고 썼었던 것과 유사한 흐름인 거죠. 근데 의미가 너무나 적합하지 않습니까? 루트 2 두 개를 합했더니 루트 2가 두 개가 되었다. 어때요? 자, 이거 마찬가지. 루트 2랑 루트 2 두 개를 합쳤더니 루트 2가 세 개가 되었다. 너무 당연하죠, 그렇죠? 어려운 게 아니다.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할 만한 거리가 절대 아니다. 빼기도 똑같습니다. 똑같이 연산하시면 돼요. 마치 얘네들이 문자인 것처럼 행동하듯 그렇게 연산이 진행이 됩니다. 덧셈 뺄셈 모두 다 그렇게 진행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x랑 y끼리 더하는 것을 못했었던 것처럼 루트 2랑 루트 3을 더하는 것도 못하나 보다, 이렇게 얘네들이 동류항이 아니라서 계산을 못했었던 것처럼 지금은 비록 뭐 루트 2랑 루트 3 동류항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동류항입니다. 그러니까 동류항이네 아니네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은 일단 상수항으로서 동류항이 맞지만 그것이 아닌 마치 루트 2가 x, 루트 3이 y인 것처럼 행동하는 그러한 어떤 계산 알고리즘이 또 여기서 형성되는 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같이 깔맞춤 해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좀 이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쉽게 말이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잘 해오고 있었던 그러한 계산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이것들을 더 직관적으로 이해를 해보기 위해 지금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네. 그런데 가끔씩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들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루트 2 더하기 루트 8, 루트 3 더하기 루트 12. 아니 선생님, 못한다면서요. 그럼 그냥 이거 루트 2 더하기 루트 3이랑 루트 2 더하기 루트 8이라고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계산 못한다면서요. 그럼 루트 2 더하기 루트 10이라고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이게 루트 2 더하기 2루트 2라고 표현이 되어서 얘는 똑같은 숫자가 루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3루트 2라고 표현을 해주셔야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럼 요거는 어떨까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루트 3 더하기 2루트 3이라고 표현을 해주시고, 그럼 얘는 3루트 3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겠죠. 아니 그럼 이거를 내가 어떻게 압니까? 이게 지금 루트 안에 있는 것이 똑같은지 안 똑같은지 내가 어떻게 압니까? 또 소환해가지고 올까요? 그래서 아까 이걸 그렇게 강조했었던 겁니다. 루트 20, 2루트 5, 루트 80, 4루트 5, 루트 72, 6루트 2, 루트 45, 3루트 5, 루트 12, 2루트 3, 루트 18, 3루트 2. 돼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여기서도 문제가 발생하지만 유리화 과정에서도 문제가 발생한다고 했었죠.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요거 보고서 이거 우리가 이렇게 바꿔서 연산을 해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그리고 요거 바뀔 수 있어야, 바꾸는 것이 능수능란하게 정말 가지고 놀 수 있을 정도로 바뀌어져야 이런 것들이 얘랑 이 근호 안에 들어있는 숫자가 똑같다는 것을 캐치하고 연산까지 할 수가 있다. 이 상태로 남겨두면 연산을 미처 다 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트집 잡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객관식 문제를 푼다면 선지에 찾을 수가 없겠죠. 그러한 것들 때문에 그거 연습하라고 그때부터 신신당부했었던 겁니다. 더 이상 같은 얘기 반복하지 않을게요. 자, 그 다음에 개념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호를 포함한 식의 혼합계산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우리가 2 곱하기 x 더하기 1이라고 한다면 x 더하기 1이 두 개만큼 더해져 있다라는 것으로 의미를 해석해 봤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이걸 계산하기로도 x가 두 개만큼 있고 1이 역시 두 개만큼 있고 그들이 더해지는 거니까 우리는 얘를 2x 플러스 2라고 할 수 있다 했었습니다. 똑같아요. 지금도 같은 방식으로 적용을 할 겁니다. 자, 루트 2 곱하기 루트 3 더하기 루트 5라고 한다면 루트 3 더하기 루트 5가 루트 2개만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는 어려우니까 아까의 그 분배 법칙의 원리를 그대로 차용해가지고 얘기를 할 겁니다. 루트 3 곱하기 루트 2, 왜 루트 3이 루트 2개만큼 있다는 게 표현이 이렇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 거기다 더하기 루트 5 곱하기 루트 2, 왜요? 루트 5가 역시 루트 2개만큼 있다니까 표현이 이렇지 않습니까? 따라서 얘는 루트 6 더하기 루트 10으로 표현하면 되겠다. 어때요? 별로 어렵지 않죠? 네, 여러분들 그냥 단순히 분배 법칙 하듯이 이거 그대로 이용해 주시면 돼요.
자, 근데 밑에 뭐 갑자기 유리화가 또 나옵니다. 유리화 아까 배우고 끝난 거 아닌가? 여기서 나오는 유리화는요, 그냥 겁먹지 마세요. 루트 2분의 루트 3 괄호 루트 5 더하기 루트 7 이런 것들 유리화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래서 이걸 꺼낸 거예요. 그러니까 분모 문제 각각 루트 2 곱하고 싶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루트 2 곱하기 루트 2 해서 분모는 2라고 구성을 할 것이고, 여기는 이제 뭐 루트 3 곱하기 루트 2 곱하기 뭐 루트 5 더하기 루트 7, 즉 어쩔 수 없이 분배 법칙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 대해 우리가 분배 법칙을 이용해 유리화를 할 수 있다라는 새로운 그 어떤 아이디어를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뭐 새로울 것도 없죠, 사실. 우리가 어차피 분모에다 똑같이 루트 2를 곱해서 2로 만든다라는 그 어떤 사실만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계산하는 과정만 달라질 뿐 뭐 별로 차이가 나는 건 없습니다. 네, 자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개념 7, 무리수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 자, 이 부분을 공부를 하려면 여러분들이 먼저 정수 부분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돼요. 자, 수학에서 말하는 정수 부분은요, 뭔가 좀 이 글로 말하면 되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한번 먼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 x의 정수 부분을 얘기를 해볼게. x보다 크지 않은, 작거나 같은이죠. 이하인, 괄호 여기다 외쳐.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 그거를 정수 부분이라고 해요. 근데 요거를 여러분들이 그 식으로 나타내면 조금 이해하기가 편할 겁니다. n보다 크거나 같고 x가 n 플러스 1보다 작다면 그럼 그때 그 x의 정수 부분은 n이라고 하겠다. 근데 요거를 여러분 수직선에다 나타내면 훨씬 쉬워요. 자, x가 여기 있을 때 x보다 작은 정수 콕 n, 그 다음 x보다 큰 정수 콕 n 플러스 1. 그럼 이 x의 정수 부분은 뭐다? 바로 이 n을 불러주겠다. 즉 수직선상에서 얘보다 왼쪽에 있는 가장 얘랑 가까운 정수를 불러주면 되는 거예요. 물론 n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얘가 뭐 2가 되어도 2라는 것을 정수 부분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몇 가지 숫자의 정수 부분을 얘기해 보도록 할까요? 자, 1.7 어떻습니까? 정수 부분. 네, 이건 1이 되겠죠. 2.3 정수 부분 뭡니까? 네, 2가 됩니다. 3.5 3이죠. 너무 쉬운 거 왜 물어보냐고요? 이 앞에 있는 거 불러주면 되는데, 그치? 자, 그럼 마이너스 1.2 이거는 얼마일까요? 마이너스 1 틀립니다. 다들 여기서 이렇게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수 부분의 정의를 알려주면 뭐합니까? 결국 여기 이거 대답할 때 사용도 안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주의하고자 이 정수 부분의 정의를 확실하게 공부하고 그거에 입각해서 판단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 3개 다 맞추고 얘 틀리면 뭐합니까? 결국 틀린 거는 나중에 다시 되돌릴 수가 없는데, 사실 출제자들도 여러분들 얘네들 다 잘 맞출 수 있다는 거 알아요. 이거 가지고 문제 겨냥하고 출제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잘 대처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학습을 해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가 왜 마이너스 1.2는 정수 부분이 1이 아니라고 하는 거냐면, 마이너스 1.2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잘 상상 안 간다고요? 자, 그럼 이 마이너스 1.2라는 것을 수직선에다 찍어 봅시다. 그럼 마이너스 1보다 바로 직전의 정수는 뭘까요? 네, 마이너스 2예요. 바로 직후는요, 마이너스 1이고요.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2 사이에 있는 겁니다. 왜? 0으로부터 1.2만큼 떨어졌다는 것은 한 칸만큼 떨어진 거랑 두 칸만큼 떨어진 거 사이에 있다라는 거니까요. 그쵸? 그럼 여러분들, 얘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 누굽니까? 마이너스 2죠. 따라서 정수 부분은 마이너스 2예요. 마이너스 2의 정수 부분은 마이너스 2였구나. 자, 소수 부분은 더 기가 막힙니다. 자, 소수 부분이라는 것은요, 여기다 쓸게요. 정수 부분을 정의했으면 얘는 다 끝났습니다. x 빼기 n이에요. 이게 소수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 소수 부분이라는 것을 이 수직선 위에서 생각을 해보면 바로 어떤 부분이냐, 얘에서 얘를 뺀 거잖아요.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요 길이라고. 이 길이가 이게 소수 부분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 요 길이 요게 이게 소수 부분이야. 마이너스 1.2랑 마이너스 2 사이의 거리는 그냥 2랑 1.2 사이의 거리랑 똑같은 거예요. 얼마입니까? 그러면 0.8이죠. 네, 얘는 그래서 소수 부분은 또 0.8이에요.
이 0.2인 줄 알았는데 헉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만 유의해 주시면 여러분들 정수 부분, 소수 부분 다 해결 가능하다. 근데 우린 지금 여기 무리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무리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무리수에 대한 정수 부분, 소수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트 7 빼기 3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자, 루트 7이라는 것은 2점 얼마 정도쯤 해당하는 값이에요. 근데 거기서 3을 뺀다? 이거 음수로 내려가죠. 그러니까 0보다는 아래에 있고 마이너스 1보다는 더 위에 있습니다. 그럼 얘 정수 부분은 얼마? 마이너스 1. 그리고 소수 부분은 얼마? 요거랑 요거 사이의 차이. 즉 얘에서 얘를 빼면 돼요. 얘에서 마이너스 1을 빼면 된다고. 그럼 마이너스 1을 뺀다는 건 결국 1을 더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루트 7 빼기 2. 그리고 여러분들 한번 검증해 보세요. 여기서 나온 이 소수 부분이 반드시 요 사이의 간격이기 때문에 이 한 칸보다는 무조건 작습니다. 물론 같을 수도 있어요. 죄송합니다. 같을 수는 없어요. 0과 같을 수 있죠. 0과 같을 수 있는데 1보다는 작아요, 무조건. 그러니까 얘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은 그 범위에 있는지는 한번 꼭 체크를 해주시면 안전하겠다. 이것이 이 무리수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찾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다른 상황들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한번 다 연습을 해보세요. 내가 너무 많은 걸 해주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쳐버리니까 내가 또 많이 하기가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을 해보고 거기에부터 혹시라도 질문할 것이 나오면은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연락처로 이제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수업 때 질문하시거나 그런 식으로 해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인수분해로 곱셈 공식이 먼저죠. 곱셈 공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